배우기가 엔진의 개발에 있어서의 최초 엔진은 수소 엔진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소라는 것이 많은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이 있습니다. 엔진에서 우리 엔진 입구에서 불이 펑펑 나오는 걸 역하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개발이 시작되고 세계 최초로 자동 운전에 성공한 엔진이 수소 엔진에도 실제 실효화에 직접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에너지가 많으니까 항공의 엔진이라든가 이런 거에 사용을 했는데 그거 역시 용이어져 거의 상차가 1970년대쯤 돼서 이 배기공의 대체 엔진 입장에서 수소를 엔진에 사용하는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하면 수소의 이용 기술이다 그러면 거의 엔진에 관한 이론적으로 되어 있어서 조만간에 공식 실용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역하다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 해결하기가 어렵지만 그러한 것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은 많은 방법으로 제시됐습니다. 단지 그것이 상용화에 이를 때까지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는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지연된지라 생각합니다. 또 한편 잘 알고 것 같이 화학과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된 연료전지가 나오면서부터 이 엔진이라 하는 것은 연소를 보니까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연료를 사용하고 마치 더 확실하다 해서 더 확실해진 이렇게서 굉장히 평가절하가 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이 옳은가? 과연 연료전지가 앞으로 모든 쪽으로 갈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자동차 관련돼서는 견해를 가리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거기에 필적할 수 있는 엔진의 개발이 가능한가? 또 하나는 현재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의 방향으로 이른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제가 수소 엔진의 초월화가 전망으로서 어제 보는 바와 같이 대형기관에 수소했을 때 어떤 정성이 있는가? 그게 현재까지 개발된 엔진을 여러 가지 나누면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과 마찬가지인 것도 동일하게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다음에 엔진의 우리 일반적인 가솔린, 디젤 엔진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하나는 이런 국내에서 엔진의 개발을 현황이 어떻게 되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러한 전망이 어떻게 된가? 그러면 경쟁성이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 수소의 연료 전성은 사라진 바와 같이 똑같다. 다음에 에너지가 많다. 그리고 연소성이 상당히 이 엔진에 대해서 유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 최초의 엔진 그리고 이것을 시동화시키기 위한 장비에 있을 때 많은 엔진이 나옵니다. 어떤 하나의 정석이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가 상당히 크다 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우리 일반적인 어떤 엔진에 비해 가지고 연료의 그 에너지 수를 가해진다면 3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엔진, 물론 피톤 엔진뿐만 아니라 가스터비를 사용을 통해서는 비행기 상으로는 그 연료에 대한 에너지의 중량 요소 따라서 항공기 사용하면 항속거리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효율이 급진적으로 감소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항공 엔진에서 이런 것은 크다는 장점이다. 다음에 있어서 우리 얘기한 것 같이 이 수소 엔진, 수소라는 항상 부피가 커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의 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얼마큼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비교를 해보면 쉽게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가솔린 엔진의 어떤 1000cc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가솔린이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비교하는 겁니다. 1000cc 들어간다 그러면 공기가 983cc고 연료가 19cc 들어간다. 근데 그것을 동일하게 수소 엔진으로 바꾼다. 수소를 넣으면 수소의 비체적인 크기가
이 공기라는 것은 한 85% 정도분이 출력이 나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소는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억제하기 위해서는 열을 조금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한 50%에서 60% 정도분이 출력이 나지 않습니다. 즉 우리 일반적으로 이전의 기술보다는 결과적으로 차는 가지만 이 출력이 적어서 뭐 추월한다든가 하면서 이런 쪽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이게 연장이 나와서 가져야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액체 수소로 한다면 그 안에서는 냉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연료가 들어가는 것으로 따져도 실질적으로 이 공기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서 액체 수소로 냉각해서 집어넣으면 15% 정도의 오히려 효율이 증가합니다. 특히 디젤 비용같이 공기를 다 집어넣고 연료를 분사하는 경우에는 20% 정도가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엔진의 경우에서 출력이 적다보다 이런 것은 오히려 고출력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수소의 단열 활용도가 높다 하는 것으로서 이 배기 공해에 있어서 낙스가 많이 나온다. 물론 낙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이론 공연비를 생각했을 경우에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일반적인 수소는 밀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량비를 굉장히 낮으면 거의 무공이 수준으로 나옵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가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수소는 공기 중에 있는 것으로 해서 낙스만 나오고 다른 탄소 성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낙스만을 없애는 것, 특히 수소의 요소에 있어서는 그것이 저온에 있어서의 초음에가 가격이 다른 겁니다. 따라서 이 낙스만을 줄이는 건 거의 문제가 없다 해서 무공에 가까운 어떤 연료가 됩니다. 가장 엔진에 있어서의 이 좋은 것은 수소는 연료를 대충 집어넣어서 붙여서 잘 묻는다는 얘기죠. 우리 일반적인 다른 가스에 비해서는 폭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에 디젤을 가져가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 폭이 여기 보는 것과 같이 4%에서 70% 가서 전체적인 대충 집어를 못하는 거죠. 우리 엔진이 현재 있어서의 제어를 한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론 공기 연료라든가 그 한계에 적정하게 그것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 지금 가솔린 엔진이나 디젤 엔진이나 배기 공해를 줄이고 연료를 하는 방식에 비해서는 공기 연료를 시원하게 되는데 여기 보는 바와 같이 공활성에 있어서의 범위가 작아서 엔진에 여러 가지의 장치를 붙이지 않으면 연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가솔린 엔진의 현재 공기 연료비를 20대에서 25대 1로만 한다 그러면 지금 있는 배기 공해를 정합시키는 장치가 상당 부분 정합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거기에서 많은 장치가 지금의 엔진, 이전에는 뚜껑만 딱 열고 기관기가 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볼 수가 있죠. 지금은 그렇지 않죠. 뚜껑을 열어봐서 뭔가에서 망가져도 옛날에는 땀 내서 내가 고칠게 하고서 보시면은 막나나 애들이 우리 아빠 최고인데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가서 망가졌어 그러면 핸드폰 바로 삐삐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수소 엔진을 했을 경우에는 좀 그런 거 없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만 하면 이전과 마찬가지 단가를 줄여주면서 공해도 이렇게 줄 수 있다는 하나의 그 가연함대가 덜 따는 아주 좋은 하나의 연료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일반적으로 엔진은 그 안에 호마키가 들어가서 이 압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압축을 하는 적에 스스로 불에 붙으면 그것이 녹힘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조기 착하고 해서 엔진에 여러 가지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수소는 다른 어떤 연료에 비해서 자기 착화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압축기를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는 것 한 25대 이상까지 해도 그런 자기 착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젤 엔진의 경우 효율이 높은 거는
수소 엔진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해서 고열을 얻을 수 있다는 하나의 연소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얘기한 옥테인 넘버도 높고 또 하나는 이 점화 에너지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엔진에 있어서의 커다란 문제 중 하나의 장치는 점화 장치를 통해서 어떻게 정확히 불을 붙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화 장치의 에너지를 높이고 그 안에 격점 점화를 한다든가 뭐 해가지고 많은 어떤 이 시스템이 부착이 됩니다. 근데 수소는 우리 일반적으로 가솔린이 0.1ml 최소 점화 에너지에 비해서 이게 10V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화 장치를 간단히 붙이기만 해도 연소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물론 단점으로서 조그만 정전기가 있으면 이상 연소가 일어난다 하는 것인데 현재 엔진에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 현재의 점화 장치는 전부 마스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외에 있어서의 아주 단적인 것을 하나는 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현재 있는 엔진은 전부 가솔린의 엔진의 연료, 즉 가솔린 연료라든가 디젤 연료의 특성을 고려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엔진은 피스톤이 위아래로 움직임에 따라서 그 수동부에는 간격이 있게 됩니다. 우리 피스톤 맨 위에 보게 되면 피스톤 릭이 있고 거기에 틈새가 있게 되죠. 그 틈새는 어떤 연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간격이 작아서 결과적으로 그 안에는 가스가 타지 않습니다. 우리 엔진 개발, 즉 가솔린 엔진을 예를 들어서 신엔진이 나왔다 해서 국내에 어떤 엔진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하이드로카본을 많이 썼다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 피스톤 그 틈새에는 혼합기가 들어가서 불이 안 붙습니다. 근데 그 틈새를 작게 하면 바로 타자는 가스가 들어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의미하지 않아요. 단지 수소 쪽에서는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3분의 수준이 됩니다. 그럼 많게는 10분의 정도 돼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탄다고 합니다. 지금 얘기하면 그것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역할하는 측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그쪽에 그냥 타면은 수소 엔진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역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런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원인이 된다면 지금 있는 엔진과 관련된 새로운 개념으로 엔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시도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이 연소 속도다 또는 화염 속도다 하는 겁니다. 우리 가스를 놓고 불을 붙입니다. 물론 여기다 바람을 살살 붙이면 빨리 타죠. 우리 바람을 부는 경우에 있어서의 수소는 가솔린이나 어떤 연료에 비해서도 빠릅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부채를 붙여주면 잘 타게 되는데 가솔린이 부채에 비해서 5배로 빨라졌다. 그러면 수소도 우리 생각하기에는 5배 정도만 빨라져야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다른 거랑 틀린 경우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CNG 같은 경우에는 충격 연속도는 빠른데 마일 연속도는 오히려 더 긴데. 자, 우리 이것은 가스 연료의 여러 가지 나이를 생성시키는 어떤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 또는 거기에 따라서 도움 정상에서 수도적으로 이렇게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엔진의 측면에서 보면 어떤 것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거 아니? 현재 엔진의 신형 엔진은 얼마만큼 불이 잘 붙는가 하기 위해서 엔진 내 바람이나 전체를 정확하게 엔진 스피드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서울 컨트롤 밸브나 뭐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소는 원래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단순하게 연수를 조금 땅 넣고 거기서 큰 문제가 없으면 된다. 즉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심플하게 될 수 있고 그런 데서 연수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보고 수소는 정화 에너지가 가솔린 에너지에서 작을 뿐이지 아주 모든 측면에서 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소율도 좋아지고 주기도 높고 특히
20%에서 30% 이상 당연히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직접 분사하는 경우에 무슨 시스템이라는 그런 차이가 있지만 이런 기본적으로 높고 현재에서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저는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현재 얘기를 많이 만들어 왔을 겁니다.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엔진을 분리할 때는 크게 연료를 어떤 방법으로 공급을 합니다. 또는 그 연소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또는 점화 방식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자, 우리 먼저 연료를 공급하는 방식은 외곽과 지적 분사식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물건이 가솔린처럼 공기하고 수소를 흡기한 쪽에 이렇게 넣어서 하나의 연소시키는 거예요. 즉, 가솔린 엔진이라 생각하면 합니다. 물론 그 안에 연료를 넣는 방법은 좀 차이가 나겠죠. 지적 분사식은 디젤처럼 하는 겁니다. 거기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지 여러 하나의 흡기관과 지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과연 그 장단점을 전부 뽑아서 좋은 엔진을 만들 수 안 될까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하나의 이중분사식 하나의 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연소 방식에 따라서는 공기하고 연료가 사전에 혼합해서 하는 것이 예론한 연소고, 디젤 엔진, 즉 공기를 먼저 집어넣고 연료를 나서 확산하면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오토 사이클과 디젤 사이클이 되고, 여기에는 확산하고 기피력이 같이 나가는 것은 디젤 사이클, 즉 사막의 사이클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따라서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는가 간단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같이 흡기관 분사식 수소기관은 흡기관 쪽에 가솔린 엔진을 넣으시면 기관을 떼고 어떤 방식이든 간에 수소를 집어넣습니다. 따라서 이 안에서 있어서는 수소하고 있는 것이 그 예혼합이 되게 됩니다. 예혼합들에 대해서 장점 또는 단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점으로서는 그 안에 기압을 빼고 수소를 까서 공급하면 되니까 아주 구조가 간단한 겁니다. 다음에 연료의 공급되는 압력이 낮으니까 어떤 탱크가 있다면 거기에는 연료를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기하고 연료가 사전에 믹싱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효율이 가장 높다는 이런 겁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역하다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서 기본적인 어떤 변형을 하지 않으면 들어오는 수소가스의 체력이 커서 출력이 낮다는 것이죠. 그 종류에는 여기서 연료를 넣을 때 그냥 왜 가스가 있습니다. LPG 기관처럼 막 집어넣는 것이 여전분사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이 안에서 엔진 연소가 되는 경우 이 안에 공기하고 연료의 이온화기가 있으면 불이 붙어서 연료에는 역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없애자. 즉 우리 지금 있는 가솔린 인젝션과 마찬가지로 흡입밸브가 열렸을 때만 수소가스를 등록하는 간을 분사 이런 방식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는 실리콘의 직접 분사 방식은 디젤기관하고 똑같습니다. 즉 여기 보는 바와 같이 공기만을 집어넣고 연료를 분사하는 겁니다. 즉 흡입밸브가 닫힌 거예요. 그런데 흡입밸브가 닫히더라도 필터는 밑에서부터 압축이 됩니다. 압축 축기의 분사느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완전한 디젤기관 같이 고온화의 가스의 수소가스를 분사해서는 여러 곳이 있는가 중간에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압축 축기는 축기 분사식이라 하는데 장점이라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이 흡기관 내에 혼합기가 역할을 안 일어나고 또 공기만을 100% 집어넣기 때문에 출혈이 됩니다. 그리고 압축 초기니까 비교적 저압의 수소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요즘에 쓰는 공기 분사는 물론 당연히 이 역할이 없게 됩니다. 근데 실리콘 초기의 분사식은 압축과정
주먹대 있는 어느 정도의 가스를 쓰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즉, 탱크 내에 연료 활용물이 떠있는 얘기죠. 두 번째는 그 분사압이 100바 정도가 되는데 이 수소는 은활성이었습니다. 즉, 모래를 넣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계에 모래를 넣어서 작동시키는 것 같이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사 밸브의 기밀성, 고압의 작동, 이런 것들은 분사 밸브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이 두 가지의 엔진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장단점을 보면은 크기라는 사실은 연료율이 높습니다. 근데 이쪽은 출력이 높습니다. 우리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고효율과 고출력을 모두 달성하는 겁니다. 자, 그런 방법이 우리가 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여태까지 엔진에 그것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 나오는 것이 어떤 거 하면 로드 출력이 작을 때는 고효율을 가장 이루어지고 하고 고출력이 되면 직접 분사식을 높게 바꾸는 우리 이중 분사식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해야 보니까 고출력과 고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엔진이다 하는 그런 것들. 즉,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어떤 엔진에서 활수는 가솔린과 어떤 하나의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쪽에 있는 것이 가솔린 엔진에 있어서의 실리터 내 압력을 측정한 겁니다.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수소는 여러 가지 연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또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가 어쩌고 저쩌고 됩니다. 이것은 직접 분사식이니까 기본적으로 고출력에서 압력을 높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수소가 연소도 그렇게 빠르더라도 가솔린보다도 그 연소되는 시간, 즉 여기서부터 요 최고 압력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 이게 왜 그런가는 얘기죠? 그것도 아주 잘 원인은 모릅니다. 자, 그러나 그 원인이 수소가 하는 것이 우리 연소를 하면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홍학기를 혈장을 시켜서 난류 생성시킵니다. 근데 수소는 질량이 작기 때문에 그러한 난류 생성이 적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과연 그게 맞는가 아닌가 해서 저희 실험실에서도 엔진에서도 연소시킬 때 파일이 접할 때 그 안에 난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 나오면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렇다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엔진이라 하는 것은 이 운전성, 안정성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뭔가하면 엔진을 걸었을 때 엔진이 우리 아이들링 상태가 차가 정지해 있습니다. 어떤 엔진이 덜덜덜덜 해서 차고 엔진이 꺼질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것은 상당히 개방해서 엔진을 개방은 기본적으로 덜덜덜덜 안 되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것을 평가하는 게 사이클 변동이다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즉, 여기에는 값인데 그 사이클 변동 시간 작아서 좋다는 거죠. 근데 사이클 변동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연소 속도가 빠르고 배수불이부터 사탄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소 쪽에서 보니까 이상하게 가솔린이 이렇게 되는데 수소는 오히려 크게 안 해요. 물론 이건 직접 분산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잘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어쨌든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도 대화에서는 같은 방법을 해석하고 크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느낌으로 보면 적어져요. 그래서 수소 엔진의 모든 것을 평가할 때는 현재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을 평가하는 기준을 보면 혹시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 일반적인 효율이라든가 출력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이 실능의 직접 분사하고 이것이 흡기관 쪽입니다. 여기 한 28%, 요거는 시운동 엔진이고 전기통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계 손실이 커서 낮습니다. 가솔린 엔진으로 치면은 한 14% 정도 됩니다. 즉, 한 30%, 많게는 경우에 따라서 2배 정도의 효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 수소는 어떤 것에 있는 거아니 단열 화염도가 높습니다. 또는 열전력에서 굉장히 높죠. 그래서 과연 그에 따라서 연소 과정 중에 얼마만큼 방광한도가 순간적으로 올라가는가를 아시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연소가 되면 뜨거우니까 방광한도는 굉장히 떨어져 올라갑니다. 근데 수소는 여기보다 조금씩 올라가고 그거보다도 더 높다는 얘기죠. 우리 일반적인 가솔린 엔진에 수소를 예를 들어 세워놓으면 이와 같은 실크 플러스가 최대치로 한 3배 정도 돼서 냉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안에서의 이 엔진의 내부 속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보입니다. 즉,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엔진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이 수소 엔진의 가장 큰 백파이어다 하는 문제입니다. 백파이어라는 것은 피감 쪽에 불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옛날 엔진 고무 같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연소가 안 되다가 여기 보면 어느 갑자기 불이 터집니다. 그래서 흡기 밸브가 열렸을 때 불이 붙으면 흡기관 쪽에 있는 가솔린 연료가 탁 하는 거죠. 근데 수소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수소도 가솔린 엔진하고 동일한 원인이 있는 게 아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이 뜨겁지 않으면 흡기관 쪽에 불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수소는 시동만 걸면은 그 안에 있어서의 불이 나옵니다. 이거 이제 해결됐으면 아마 가장 크게 나오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수소 엔진이 개발이 됐을 겁니다. 단지 이러한 것에 명확하지 않은데 최근에 어떤 것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거 하면 여기에는 틈새에 있는 가스가 굉장히 늦게도 탑니다. 빠르게 타지만. 그래서 연속해서 배가스가 나가고 다시 코나키가 들어올 때 그것이 튀어나오면 불이 붙을 수 있다 하는 새로운 개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 수소 엔진은 이런 틈새가 없는 엔진으로 만들면 역하의 문제가 일소에 없어질 수 있게 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물론 이런 어떤 원인을 설명하고자 저희가 나중에 설명하는 프리피스톤 엔진도 차차기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세계적으로 수소 엔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닙니까? 자, 무엇보다도 이 내연 기관에 있어서의 시초는 이 울타라는 사망이 어떤 것을 했는 거 아니 그 당시에 가연성 가스가 수소가 있는데 스파크웨이에서 불이 붙을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도 불이 붙더라 하는 것을 아마 이바스가 거대를 걸어서 코나키를 연간 집어넣습니다. 수소를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레버를 이렇게 조정을 해서 밸브가 닫히면 점화장치가 해서 하라고 이것이 내려올 때 동력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건 작동이 되니까 여기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마차입니다. 그 마차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의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을 올라갑니다. 그러면 랩과 피니언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올라갈 때는 그대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 자전거가 앞으로 갈 때는 걸리고 뒤로 갈 때는 안 걸리게 되죠. 그것처럼 내려올 때도 이 장치가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벨트를 연결을 해서 우리 미션에 있는 것 같은 역할을 해서 이것을 만듭니다. 이것이 분당 15회전을 해서 시속 6km로 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초의 자동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현재 세계 최초의 내연기 급전 자동차가 아니죠. 즉 벤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것에 있는 엔진이 바로 수동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것은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밸브를 스스로 움직이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스테실입니다. 스테실은 여기에 보는 바와 같이 이 음쪽에 있는 콕이나 밸브를 여러 가지 링크를 해서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이 움직였는데 그 안에서 문제는 똑같이 역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역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코나키를 조금 집어넣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코나키를 조금 집어넣다 보니까 엔진에 힘력이 없게 돼요. 힘이 돌아가는데도 힘이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엔진은 그 다음부터 그
연료를 사용하자 해서 석탄가스를 사용해서 현재 엔진이 개발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수소 엔진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900년대 초에 항공 엔진의 탄소 거리를 늘리자. 그러기 위해서 이 수소를 엔진에 사용한 적이 있지만 이것을 실패했죠. 그러다가 1970년에 엔진에 처음 사용한 것이 일본입니다. 그 다음 간단하게 기존에 있는 엔진에 기압을 빼고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탑재됐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 한 사람은 밸브를 이렇게 움직여서 한 사람은 운전을 해서 갔다 이겁니다. 그럼 어쨌든 역할을 하고 나니까 이것을 한번 해결을 하자. 그래서 그렇다면 그 안에 있어서의 찔러이 직접 분사를 하자 하는 것이 압축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역화에 가장 해결이 되고 그 이후에 일본에 있으니 마츠다가 로타리 엔진을 사용하는 수소에 있어서의 참 좋은 어떠한 그 특성, 즉 역할을 없앨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RSH다 해서 이 수소 엔진을 사용한 것을 이렇게 만들어 아마 수소 엔진에 있어서의 피스톤 타입보다도 로우 타입이 수소 엔진으로서는 작용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더 역할을 없애고 있는 것이 압축품입니다. 디젤 엔진과 마찬가지인데 그 안에 고압을 하기 위해서 액체수를 사용하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이 여러 가지 만들었습니다만 문제는 분사밸브가 어렵기 때문에 유일하게 일본에서는 이 직접 분사시 후기가 있습니다. 그 분사밸브 단점이 있지만 액체수를 사용할 장점은 액체수의 기하 장면이 있습니다. 그 기하 장면을 이용하면 우리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액체수 자동차에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미국에서는 마찬가지 10년 초에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여기 있어서의 최초로부터 연료의 액체수를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는 바와 같은 71년대 포드 자동차에 탑재한 바가 있고 미국에서는 전국 기업사에서 기화기에다가 단순한 어떠한 믹서 타입이라든가 연료를 분사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소에 대한 그것이 일본어 상당히 기술이 떨어지다가 이 수소에 대한 엔진의 여러 가지 장점 무엇보다도 그 안에 있어서의 이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시스템의 간단 또 그리고 하이브리드화하는 경우에 엔진이 유리하는 측면에서 여기 보는 바와 같이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에서는 과거수소 해가지고 우리에게 하는 여러 가지 RV 카드자 이런 것을 해서 이 다메이전 같은 독일에 있어서의 이 상용하는 엔진 자동차의 질량기에서 최근에 이런 자동차를 또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 가장 특징은 프리피스톤이라 하는 내연기관의 말이 나옵니다. 조금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이 미국 그리고 현재 모든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적으로 갑니다. 거기에서는 시리즈 방식하고 패럴 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식 중에 하나는 엔진에서 발전만 하고 거기에 전기해서 모터를 돌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엔진에 있어서의 지금 있는 모든 엔진은 왕복 운동을 회전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왕복 운동만 그대로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니 효율이 50%까지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왕복 운동으로 회전 운동을 안 바꾸고 만약에 전기를 만든다 그러면 상당히 유리하다 하는 측면이 부각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호에서는 이 프리피스톤 수연속 발전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독일에서는 마찬가지 실험을 시키는 어떤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많이 한 것이 여러 대학도 있지만 BMW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BMW는 그 안에서 현재 여러 가지 있는 것이 있지만 수소 엔진을 가진
수소에 있어서의 가장 단순하고 부족한 경제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단기적으로 실험할 수도 있으라는 측면에서 세계 최초로 그것을 양산을 했습니다. 물론 액체 수소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이것을 여러 보급하기 위해서 액체 수소 스테이션도 보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캐나다의 경우에는 수소 엔진에 대한 경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어떤 인식으로 하는 거 아니? 갑자기 수소로 전부 전향하는 경우에서는 인프라의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 연료전지구 모두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수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쁘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프로젝트에 있는 어떤 곳에 수소를 또 사용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수소하고 다른 어떤 연료인데 거기에 깨끗한 연료, 즉 클린한 연료를 하는 것이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에 있어서 여러 단점을 보완해 수소를 집어넣으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 연료를 하이텐이다 이러면서 이 하이텐에 관한 엔진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있어서의 장점, 즉 굉장히 저공의 엔진을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는 수소를 사용한다는 우리 인식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국내에서는 어떤가 하면 국내에서는 거의 수소 엔진이 외국에서 되어 있지 않다. 물론 아직도 기술의 대부분은 외국에서 개발돼서 상용화 되고서부터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어떤 제품이라는 것 실험하는 측면에서는 경제적인 것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거의 수소인진에 대해서는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그런 경제 논리라든가 이런 것을 운해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73년부터 80년대 시작해서 87년에 국내에서 직접 분사 수소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서 만든 것이 93년도에 여기와 같은 수소 엔진을 만들고 그 외에 여러 가지의 연구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어떤 분사 태그인데 아마 여기에 보는 바와 같은 이 솔리드 타입으로서도 고압에 분사되는 밸브를 움직이고 기밀이 상당히 유리한 것을 만드는 이런 하나의 이 결과도 얻었습니다. 또 우리 국내에서 그렇다면 이쪽에 어느 쪽에 있는 거 아니면 1990년대 저 G7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있어서의 아마 수소가 차세대 엔진에서 유지하지 않는가 해서 현대 자동차가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저희 그 시스템과 동일합니다만 밸브의 연료 저장소가 MH가 있습니다. 그 MH에 있어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실용화에 아직은 그 안에 들지 못한다. 그래서 75년경에 이제 중단된 걸 알고 있습니다. 현재에서 수소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캐나다 같은 수소 천연가스라고 이 후년대 사업으로서 수소연소 리니어 발전 시스템이 국내에서 수소 엔진, 연소의 이용 기술로 아마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수소 엔진에 어떤 앞으로의 분석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껍데기만 가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은 전기로 가야 된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물론 그 전기에서 엔진을 간다는 것이 연료 전기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연료 전기에 있어서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가격을 떠나서더라도 현대 시스템이 전부, 즉 전로드에서 기존의 엔진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어서의 로드에 따른 연료 효율이 굉장히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엔진은 순간적으로 고출력, 즉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의 고출력을 순간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달성하기가 만만치가 않으니까 자원적으로 것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는 연료전지. 그렇다면 연료전지 메리트가 상당히 시험이 된다는 얘기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죠. 시스템도 복잡하게 생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현재 있는 내연기관의 하이브리드 봤을 때 효율이 50%만 넘는다 하면 이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과연 50%를 넣을 수 있는 엔진이 어느 거다? 현대에 있어서의 엔진은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합니다만 선박용 엔진은 49.8%입니다. 그럼 자동차의 경우에 그렇게 못하는 엔진은 계속 엔진의 그 속도라든가 변화를 해요. 그러나 지금 아까 해보자면 용납니다. 그러면서 50%가 넘을 수 있는 이런 엔진이 바로 얘기하는 것 같은 새로운 어떤 지금 같은 인식을 달리하자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프리피스톤이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거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린 프리피스톤은 여기에 양쪽에 피스톤이 있는 타입이 있어요. 한 개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폭발하면 이쪽으로 밀려나가고 여기서 폭발하면 밀려나가요. 보는 바와 같이 엔진에는 원통과 실린더 피스톤이 두 개뿐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엔진에서의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 때 기밀의 문제라든가 착하고 그런 것도 없죠. 단지 이런 프리피스톤이 얼마만큼 효율이 높았는가 하면 지금 가솔린 엔진을 만든 오토도 처음부터 그것을 만든 프리피스톤 엔진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르누아라 4%의 효율이 같은 것을 프리피스톤 엔진을 만들어서 8%가 됐어요. 그래서 크게 성공한 거죠. 그 단지 문제는 그것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는 데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효율이 높고 어떤 조치에도 그 안에 있어서의 회전 운동으로 바꾸면 효율이 높아지죠. 단지 이것은 그 안에 우리 자기부상전생처럼 그대로 가면서 발전을 보면은 효율이다 하는 것이 50% 이상을 할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있는 엔진 같은 비해서 부족한 겁니다. 아마 시스템을 발전하면 가격이 반 이하, 다음에 굉장히 컴팩트하게 되죠. 저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이건 연소니까 배기 공해가 나쁘지 않아요.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같이 낙스만 주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어떤 현재 있으래도 상용화시키고 그럴 때는 경제적인 측면하고 맞물려 갑니다. 우리 로켓은 굉장히 빠르죠? 그래도 로켓 타고 밀가루 상관없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상당히 오래 해볼 만한 물론 피터 타입의 엔진에 있어도 드문 엔진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아까 또 얘기한 바와 같이 수소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단점은 뭔가 하면 수소가 폭발을 한다는 측면에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연료전지 폭발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걸 조금 다른 데서 폭발은 연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연료 저당 탱크라든가 어떤 기밀이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사회적인 인식을 해서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면 그것을 없애자 하는 측면이 중단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천연가스라든가 거기에 수소를 같이 섞는 우리 천연가스 지금 큰일 매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로4라든가 베이스에서 현재 있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수소를 조금만 넣으면 그 유로4에서의 규제를 만족할 수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단지 이런 어떤 엔진에서 방향을 가는 것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시용 엔진 쪽으로 가는 경우에는 어떤 것보다도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수소 엔진에 대한 하나의 인식이 바뀌어서 이전을 할 때 아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뢰전지의 연료전지의 모든 역량을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런 관점에서 다시 보자 하는 이런 인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화학과를 다른 시대적인 측면에서 아마 엔진에 대해서 다른 결을 가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좋은 측면에서 봐주시면